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봐보신 적이 없을 확률이 높은데 오리지널 원본을 가지고 정책을 좀 보는 연습을 하자. 예전에는 선거 하나보다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이게 내 삶하고 분명히 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책을 10가지가 쭉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AI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K 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소프트 파워,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세이, 방산, 자, 방위산업 쪽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을 벤처, 투자시장 육성, 스마트 데이터, 농업을 확산시키고 모태펀드의 예산 및 벤처, 스타트업,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모태펀드가 뭐지? 펀드에 투자하는 게 목적인 펀드래. 모태펀드는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여기 보면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하고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GPU 5만 개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그냥 우리 PC에 들어가는 정도에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컴퓨터에서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해서 결과값을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게 만드는 연산 장치다.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뭐 반도체 제일 앞서가고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중국에 굉장히 많이 다 따라잡힐 뿐더러 지금 AI 쪽으로는 중국 쪽이 훨씬 더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이 AI를 가장 먼저 그 대표 공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책에는 내란 극복, 대통령 대형 권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검사 파면 제도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제를 도입하고 국방 문민화, 그리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권력 기관의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자, 그리고 국방 문민화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건 또 국방을 문민화하는 게 뭐지?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방 문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킨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책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정책은 가계와 소상공인,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코로나 때 대출 받았던 그런 것들, 뭐 채무 조정을 해주고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확대, 실패해도 좀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를 구축,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을 확대를 한다라는 또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소상공 가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라고. 소상공인 내일 채움 공제 도입 등을 통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들에게 많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청년들이 2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같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인데, 그리고 왜 군대에서 월급을 저금을 하면 그 저금한 금액 이상의 이자를 해줘가지고 군대에서 나오는 시점에 조금 목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채용 공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기업이나 자, 중소, 중견 같은 곳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도 내일 채용 공제를 좀 진행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으로 다섯 번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 사회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 지금 의료 대란 아직 해결이 완전히 난 건 아니잖아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자, 여섯 번째, 세종을 행정수도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을 하고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하고 2차 공공기관을 또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5급 3특을 추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3특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주도, 강원도, 전북 요 세 곳이 특별자치도잖아요. 5극은 수도권, 그다음에 동남권, 뭐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이런 식으로 5개의 광역권, 초광역권으로 나눠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한다. 자, 그리고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대요. 서울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할 거고, 7번째는 노동, 자영업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한 만큼 보상받게 하겠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인데 얘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각각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우리는 그냥 다 합쳐져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다 넣고 한꺼번에 다 계산이 된 거야.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주말 노동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돈을 추가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차적으로 좀 금지를 시키려고, 네. 이거 해당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무를 할 때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들 저녁에 근무하면은 다 1.5배 이상 줘야 되고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면은 돈 더 많이 줘야 되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사들은 돈 더 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이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 있는 형태구나. 주 4.5일제를 도입 확산을 하고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을 하겠다. 자, 그리고 생활 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생애 주기별 문화 패스를 신설, 확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나이대별로 뭔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거구나요. 자, 영유아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예술 강사, 뭐 이야기 할머니, 북스타트 운동을 하고 아동 청소년 때는 예술 스포츠 뭐 강사를 파견하고 문화학교, 청장년 때는 직장인이나 문화 동호회 지원, 여가, 친화 기업 인증, 체크 바캉스, 실버 스포츠, 문화예술,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학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문화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게 생애 주기 문화 패스입니다. 그리고 자, 9번째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공공주택도 확대를, 난임부부 치료도 확대를 강화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자, 기후 대응 위기 및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목표로 2035년까지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2040년까지 석탄 화력을 폐쇄하겠다. 경제 성장의 대동맥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를 구축을 10가지의 정책을 좀 살펴봤고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원본 자료 보는 거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데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원본 자료를 좀 보고 라고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또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인이의 새벽 공부는 매일 아침 6시에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임장스쿨